네, 윤석열 검찰이 그제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검찰의 수사 상황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제 압수수색 한꺼번에 하면 될 텐데 네. 왜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죠? 네, 그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다가 지금 오늘 마무리하려고 이어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즉 오거돈 시장의 집무실을 압색하기 위해서는 오거돈 시장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틀 전 당시 오거돈 시장은 유럽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의 동의나 참관을 구할 수 없었고요. 네. 다시 시청과 일정을 조율해서 재개한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따로 이 오늘 추가적인 압색을 위해서 영장을 발급받진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제 하려고 했으나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오늘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궁금한 건 지금 압수수색의 이유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의혹 때문이죠? 네, 사실 뭐 다 이제 언론을 통해 밝혀졌지만 네. 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어떻게 보면 유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6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장학금을 받고 나서 그 교수가 담당했던 교수가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지금 이제 가 있는 상태인데 네. 부산시청에 소속돼 있는 재정혁신 담당관실에 의하면 거기서는 부산시에서 출자한 사단기관에 대해서 관리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부산의료원장으로 지명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부산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문건도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올해 7월 18일에 발견된 문건인데 지금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집무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부산시장님 면담이라고 하면서 양산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내가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이 조국 후보자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딸이 장학금 수혜를 입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폭발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상당히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 주치의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조국 교수의 딸이 6번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학금이 혹시 뇌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원래가 이렇게 이제 외부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수혜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노한준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조국 교수 딸에게 6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준 겁니다. 네. 근데 다시 다른 학생이 올해 이렇게 받을 때에는 다시 또 학과장에서 학교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국 교수 딸이 받을 때만 노한준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명을 한 거고 다른 때에는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서 학교가 지명했다 이 말입니다. 네. 비록 노한준 교수가 돈을 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뭔가 이 노한준 교수가 조국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딸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러고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산의료원장에 앉힌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것이 자칫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은 또 뭐 기명납법 위반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장학금은 뭐 예외이기 때문에 기명납법 위반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외라는 것도 장학금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급될 때 기명납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거지 그것이 이와 같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도 예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명납법에다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군요. 노한중 교수는 부산의료원장, 자신의 의료원장에 임명이 되고 또 누군가를 강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했다. 이러한 의혹을 검찰이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검찰이 오거돈 시장 집무실에서 부산의료원장 채용 계획 관련 서류와 파일을 지금 압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안 한 곳이 또 있잖아요. 네, 조국 후보자의 사무실, 그다음에 자택 등은 압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부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들어봤더니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는 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 장소에는 빠졌던 건데요. 아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걸로 비춰집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처음에 이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휴대전화, 조국 후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국 금지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출국 금지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처남, 동생, 그다음에 처남의 전 아내로 알려진 분 동생의 전처죠. 예, 네. 동생의 전처와 이제 전처까지 지금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조국 후보자의 뭐 아내라든지 그다음에 모친들은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네. 특히 동생의 전처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국 사유는 업무 때문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공항에서 저지를 당해서 그제서야 자신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모든 의혹의 핵심은 조국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누구보다 압수수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수사를 네. 어쨌든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집과 사무실과 네.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아마 조 후보자의 그 휴대폰 압수수색은 아마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집과 사무실은 애초부터 아마 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취재를 개인적으로 또 해봤는데 예. 휴대전화는 아예 법원에 그것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하지도 않은 하더라고요, 상태에서 검사님. 그럼 네. 일각에서 알려진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사무실, 집, 그다음에 조 후보자의 휴대폰 이 자체를 아예 그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그 일가족 일부가 어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네. 뭐 집과 휴대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 맞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뭐 입학이나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등등 관련돼서는 직접 개입 증거가 없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사모펀드 같은 데는 직접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뭐 그 부분은 뭐 검찰에서 어떤 사정을 가지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왜 뺐는지는 저희 같은 사람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 못 들었겠는데 휴대전화는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아닙니다. 되는 아닙니다. 검찰이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취재해봤어요. 네. 바뀌었답니다. 예, 네. 그럼 그래서 검찰이 보여주기 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한번 검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누차 전해드렸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은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사모펀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후보자 일가 가족이 투자한 조국 펀드로 불리죠. 검찰이 압수수색과 별도로 계좌도 추적 중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모펀드가 폭발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모펀드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사모펀드 관계자가 이미 출국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핵폭발 정도의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얘기가 가족펀드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펀드라는 것은 15억 5천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처남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관계자가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에서 5개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이 5개 업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거기다 광국공사를 따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네. 그거 말고도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것들을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려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원래가 투자자하고 그리고 이 펀드의 운용자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한 사람이 펀드 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펀드 운용자가 형식상으로는 제3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국 교수의 오촌 오촌 조카라는 조카라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운영을 했고 사실상 주인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가족끼리 펀드를 만들고 다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광급공사를 따내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당이익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조국 교수를 직접적으로 옥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 펀드의 투자처를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뭔가 역점 사업과 맞닿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일가족이 얽혀있는 펀드 운용사는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가지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펀드가 투자받은 곳이 모두 5곳입입니다. 근데 이 5곳이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곳에서 이게 투자를 받은 이후에 최근까지 177건의 관급공사, 그러니까 정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투자를 받은 업체들은요, 이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곳에서 투자를 받은 이후인데다 심지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지낼 때여서 이 시기가 겹치면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나 역점 사업으로 꼽은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핀테크, 문재인 대통령이 핀테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 이 2차 전지 또한 신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거고요. 가로등 자동 전멸기 또한 있습니다. 스마트 도로라고 불리죠. 또 5G 광중계기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또 2차 전지 마찬가지로 배터리 음극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조국 후보자를 옥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이 당시가 조국 지금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 아닙니까? 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개월 후에 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국 교수가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 네. 그러니까 저는 펀드 운용이라든지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지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저런 것들을 따내고 또 네. 거기에 뭐 납품을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를 이제 누설했다. 예를 들어서 네. 비밀 정보를 이제 누설했다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는 입찰 같은 거를 방해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해가지고 수주를 개인적으로 따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교수는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어쨌든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제3자한테 이익을 줬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족은 처라든지 만약에 자식들이 만약에 받은 거라면 그거는 조국 교수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는 이것은 상당히 조국 교수를 옥죄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수사 상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어젯밤 조국 후보자의 후배와 제자들 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2주 만에 SCI급 논문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2주 만에 그거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MIT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정성과 정의를 말씀하시던 분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냥 그것들이 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본인을 돌아보시고 그 SNS에 올렸던 글이나 하셨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분이 정말 윤리적으로 정말 검찰 개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는데 정말 여기 추리는 게 힘들 정도로 촌철살인 그리고 현 상황을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분노하는 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겠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과정 수상하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채널A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게
한영 외고의 입학 과정도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정황이 나왔죠. 맞습니다. 딸이 이제 고입을 준비하던 시기가 10년 전입니다. 지금 한영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 전형들을 살펴봤는데 영어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특별 전형, 그러니까 영어 우수 전형에 하려고 이제 전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영어 우수 전형자에 떨어졌으면, 우수자 전형이 떨어졌으면 일반 전형으로 바꿔서 이제 입학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이게 일반 전형으로 바꿨을 때 중학교 교감과 이제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받는, 재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출신 중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확인을 받는 작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만한데 재확인을 받아서 다시 시험에 응시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상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부산대 의전어 입학 과정인데 조국 교수가 면접을 보는 데까지 따라갔다. 근데 사실 따라간 것만으로 욕할 수 없겠죠. 교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조국 딸이라는 게 알려졌을 것이다. 이러한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그 면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소집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입학위원장을 조국 후보자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입학위원장을 만나서 여기 뭐 숙소가 어디냐, 머무를 만한 숙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입학위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자제분이 여기 오셨는데 어디 묵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묻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절차를 보면 1단계는 어떻게 보면 성적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한정이 된 거고 2단계는 면접입니다. 면접인데 면접이 블라인드 조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집안 배경을 다 가린 상태에서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왔었고 2014년 그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법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입학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조국 후보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면접관들에게도 혹시나 이런 내용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충분히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과 새 의혹도 짚어봤는데요.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 부서라고 합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웠는가 하는 건데 오늘 출근길에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